구입 편의성이 보장되고 자동차 상태에 대한 정확한 체크나 품질에 대한 리스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우에 한때 공매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유행인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9.1 부동산 대책이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가 과열되는 분위기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의 아파트는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의 역할을 해오다가 세종시로 행정수도의 역할을 분담을 나누고 있고요. 전국의 10개의 도시에 기업도시 등 특화된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행정기관은 세종시로 가고요. 공기업들은 10개의 도시로 나누어져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에 기존의 아파트들에 대한 공실이 많이 우려가 되고요. 지금 앞으로 초과 공급되는 아파트까지 포함을 하면 지나친 공급으로 나중에 가격 폭락도 우려가 되고요.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보다 경기도 외곽의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공실 우려가 많이 걱정스럽고요. 또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 신도시나 수도권 외곽에 있는 대형 아파트들이 유령 도시로 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역세권이라든가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내 생활권 위주의 실수요 위주로 사이즈를 크지 않은 평형 형태를 실속형으로 해서 구입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그동안은 주거용인 아파트가 대세였다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4만 불로 올라갈 때 전원 생활에 대한 수요가 폭증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 세리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TV라든가 각종 매스컴에서 전원생활이나 자연인이라든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기농기촌에 대한 프로그램이 폭주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이론으로 저는 이제 그 전망을 읽고 제가 뭐 전원 생활을 하면서 전원형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 거기에 대한 니즈가 늘어날 거고요. 이제 전원주택에 대해서는 두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정말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한 기촌형, 그 세컨하우스를 필요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귀농을 하실 건지에 따라서 전원 생활에 대한 그 설계가 달라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시형과 그 전원형 두 가지로 비중을 좀 포트폴리오를 한다면 도심의 60%의 자산을 보유하고 전원의 토지라든가 전원주택의 40% 정도의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는 그 포트폴리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갈수록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데 또한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토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원생활에 눈을 돌리고 산업사회가 끝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니즈가 많아지면 토지라든가 전원주택에 대한 가격이 상승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형 투자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 국민 자격증이라고 한때 열풍을 일다시피 했었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가 조금 식으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기도 뭐 조금 떨어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 보통 사무직이나 엘리트들이 가장 갖고 싶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인 것 같은데요. 보통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책 몇 권 사서 보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책 샀다가 책값만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 자산관리나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이게 되므로 기왕에 공인중개사에 관심을 가진다면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반드시 저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든지 아니면 학원 수강을 하도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든가 인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합격률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개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도 같이 공부한 사람들끼리 인증 네트워크 만들어서 개업에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구인 광고를 내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일 좀 배우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근데 막연히 일 배우고 싶다고 찾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잘 아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 개업할 예정인 지역 주변에서 중개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처음부터 오픈을 해서 자기가 등록을 하고 개업을 하는 거는 요즘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일단 취업을 해서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취업을 해서 최소한 1년 이상 경력을 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개업을 할 때는 그 기존에 자기가 출근했던 그 업소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그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방지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또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물건을 또 매물을 또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개업을 할 때는 처음 개업을 할 때는 경력이 있더라도 주변에 경력자와 같이 함께 하시면 더욱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열정이 있다면 경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꾸준한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농과 기촌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하고 기촌도 기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기농하고 기촌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촌을 먼저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나 연금소득이 있는 그 여유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4도 3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여유 있게 생활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귀농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원이나 소득은 없이 농작물의 재배나 판매로서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반이 다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도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농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기농을 장려하고 여러 가지 정책 자금도 많이 주고 하는 지역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를 잘 살펴보시면 예를 들자면 요즘 뭐 경북 상주시라든가 또 계산군이라든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의 기농인들을 유치하고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유리한지 나한테 맞는지 좀 살펴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작물, 어떤 작물을 경작할지에 따라서도 지역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점은 기농시에 전혀 지인이라든가 자기를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지역보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람이든 뭐 고향 친구든 아니면 지인이든 누구든 가까이에 기농에 대해서 기농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조언해주고 조력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창업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30%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 중에 50%가 1년 안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공하기가 어려운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창업 자금 계획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신중하게 규모라든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자금 계획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거나 어떤 전문성을 띠거나 주변에 남보다 유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업종 선택에 대해서도 되게 유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타겟에 대한 설정도 중요합니다. 창업이라는 멀고도 힘든 길인데요. 성실과 열정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업종이라든가 타겟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외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에다 할 것인가 하는 입지 선정의 문제하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업 계획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입지 선정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한두 번 보고 결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꾸준히 그 지역을 어떤 마음에 드는 대상 물건이 나타나면 그 지역을 한 달 동안 꾸준히 걸어도 가보고 차량으로 이동해보기도 하고 신호체계라든가 사람들의 동선, 지나다닐 때 방향이라든가 하다못해 남향인지 북향인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봅니다. 업종에 따라서 남향이라 해야지 좋은 게 있고 북향이라 해야지 좋은 게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은데요. 입지의 선정이 50%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좋은 입지를 차지하는데 그렇다고 권리금 많이 주면 좋은 입지를 쉽게 차지할 수는 있는데요. 권리금 많이 들이지 않고 좋은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을 선정해서 한 달 이상 꾸준히 시간대를 달리하고 방법을 달리해서 다양하게 접근해 보면서 정말 내가 최소한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창업 비용에 홍보 방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광고비의 책정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홍보도 꾸준히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성실성과 진실함을 보인다면 고객들은 자기의 필요에서 찾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같은 서비스와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면 고객들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창업은 열정입니다. 네, 야트막한 야산에 있는 예쁜 땅을 사서요. 편안한 전원주택을 짓고 꽃도 가꾸면서 주변에 친척과 친구들, 지인들 초대해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물놀이도 하면서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원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전원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소유하고 싶은 땅, 제가 살고 싶은 집을 중개한다는 모토로 변치 않고 성실하게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은퇴하는 날까지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